자, 거의 2주 정도에 걸쳐서 BYD 차들이 실제로 어떤지, 그리고 국내 출시 계획은 무엇이며 이에 따라 우리 자동차 시장에 끼칠 영향은 무엇인지,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뤄드렸습니다. 이제는 좀 더 현실적이고 냉정한 이야기를 할 때라고 봅니다. 사실 좀 많이 답답합니다. 이렇게 BYD 얘기를 자세하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는 안 산다, 뭐 이건 개인 자유니까 그렇다 치자고요. 그런데 뭔 BYD 얘기만 나왔다 하면 돈 받았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가장 한심한 주장이라고 봅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대응을 하든 할 거잖아요. 토요타가 그 시절 현대차를 얼마나 무시했나요? 그런데 지금은 손을 잡았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량 순위로 경쟁을 하고 전기차 시장에선 이미 게임이 안 됩니다.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BYD가 국내에 공장을 짓고 차를 생산할 거란 소리까지 나옵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가 뭐냐고요? 간단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부품값도 낮춰버렸다고 하고요. 여러가지 루트로 취재를 해보니 국내에 지을 예정인 전시장과 서비스 센터 숫자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작정하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중국 전기차를 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국 전기차를 선호하든 혐오하든 적을 알아야 싸우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오늘은 그래서 BYD가 국내 생산을 할 경우 어떤 게 가장 위험하고 이게 우리 자동차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BYD가 국내 생산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 자주 언급해드렸던 아태지역 총괄 류쉐량 이사로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기자단하고 인플루언서들 일정이 하루씩 차이가 났는데 기자단하고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력 있는 한국 딜러사 6곳과 계약을 맺고 한국 자동차 시장이 전동화 전환에 속도를 낼 것이다. 한국 생산은 수요가 많다면 충분히 검토 가능성이 있다. 해외 생산 거점을 확보한다면 물류비 절감 및 현지 고용 창출 등의 이점이 있다. 이걸 이제 단순히 그냥 하는 소리냐, 아니면 정말 염두에 두고 하는 소리냐, 이런 걸 구분해야 하잖아요. 일단 BYD의 최신 데이터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최근에 줄줄이 쏟아지고 있는 기사가 뭐냐, 3분기 판매량이 역대급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미국 포드를 추월했다고 하고요. 글로벌 판매량을 보면 토요타, 폭스바겐, 현대차그룹, GM, 스텔란티스, 그 다음이 BYD였습니다. 실적은 테슬라랑 비교가 되고 있는데 매출은 BYD가 더 많았고 순이익은 테슬라가 더 많았습니다. 눈에 띄는 건 순수 전기차 판매량입니다. 테슬라가 46만 대 정도를 팔 동안 BYD는 44만 대 정도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간 자동차 판매량도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BYD가 판 자동차는 302만 대가 넘었고요. 올해는 10월까지 집계된 데이터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작년 판매량을 훌쩍 넘어선 325만 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수출액도 매년 증가 추세라 이미 작년 데이터를 뛰어넘었을 걸로 보이고, 또 눈에 띄는 건 연구개발 투자 비용입니다. 테슬라가 39억 달러를 투자할 동안 BYD는 52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이 대목에서 그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야, 그거 어차피 대부분이 중국 내수 판매량 아니야? 그런데 무슨 판매량 가지고 호들갑 들이냐, 이런 거죠. 사실 이건 이미 BYD가 유럽 판매량 5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우물한 개구리 같은 소리지만, 이 데이터들을 기억한 상태에서 한국에 공장을 지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내 전시장과 서비스 센터를 역대급으로 많이 지을 거란 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즉 국내 생산을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계획은 아니지만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국내 연 판매량 목표가 10만 대란 소리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숫자인 이유가 작년 기준으로 거의 제네시스만큼 파는 거고요. 해외 브랜드 기준으로는 1위인 BMW보다 훨씬 많은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구분이 필요한 게, 이게 과연 중국 기업들이 습관처럼 하는 부풀리기 발언이냐 아니면 진심이냐, 이런 거잖아요. 여러 가지 루트로 확인해 보니 딜러사만 6군데 정도라고 하고, 어떤 딜러사들은 이미 전 시장만 6개에서 7개 점을 오픈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여기서부터 기존과는 아예 다른 전략으로 들어온다는 소린 거죠. 이게 가장 무서운 이유이기도 하고요. 기존에 들어왔던 중국 브랜드 차들은 기본 인프라가 전혀 없었습니다. 있어도 보여주기식에 불과했습니다. 동풍 소콘이 대표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기본 인프라를 전문 딜러사가 직접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역대급으로 많이 들어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연 판매량 목표가 10만 대라는 소문하고도 맞아떨어지고,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택시나 렌터카를 비롯한 시장을 통해 점유율을 확 끌어올릴 수 있는 전략도 가능해지는 거고, 동시에 이걸 통해 개인 소비자들의 견제 심리가 약화되는 순간 말도 안 되게 판매량이 오를 거란 조건인 거죠. 이렇게 되면 아태지역 총괄 이사가 말한 대로 한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조건도 갖춰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부품 가격을 대폭 낮춘다는 소식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도 계속 언급해드렸던 변수 중 하나죠. 다른 국가들이 관세나 보조금으로 가격 경쟁력을 죽이면 아예 표시 가격을 낮추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중국은 이런 걸 대응할 수 있는 게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아예 부품값을 10%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년부터 부품 공급 업체에 가격을 10% 낮춰줄 걸 요청했다고 하고요.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졌고 여기에 대응하겠다는
하겠다는 명분으로 비용 줄이기 움직임에 나선 거죠. 이렇게 되면 원래 유럽이나 미국이 관세 폭탄을 때리겠다고 했던 이유도 저렴한 가격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이것도 무색하게 가격이 더 저렴해질 수 있다는 소린 거고, 가뜩이나 우상향 곡선인 중국의 전기차 생산량도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많이 생산할수록 박리 다매는 자동적으로 가능해지는 거라서 가격 경쟁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또 다른 출혈 경쟁이 펼쳐질 거란 겁니다. 이거랑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세 번째, 결국은 국내에서 생산해서 수출할 때의 이점뿐 아니라 판매 시장에서의 유리한 조건도 싹 다 갖췄다는 소리가 됩니다. 현대 기아차가 잘 팔리는 이유 중 하나가 경정비나 수리가 편리하다는 인식 때문일 겁니다. 특히나 택시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도 많기 때문에 정비도 자주 해야 하고, 이럴 때는 서비스 인프라나 부품 공급, 부품 가격 이런 경쟁력이 필수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런 게 해외 브랜드나 다른 국내 브랜드 차들의 단점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비아디는 지금 서비스 센터 숫자도 역대급에 부품 가격도 낮아진다면 최근에 계속 언급해드렸던 택시나 렌터카 시장에서 불리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판매량과 수요가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국내 생산 가능성도 더욱 커진다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게 이것도 일종의 투자잖아요. 이걸 우리 정부가 거부할 명분이라던가 지자체가 꺼려할 이유가 있냐는 거죠. 비아디는 협상을 하려 할 겁니다. 마침 글로벌 공장 체계를 갖추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야, 우리가 너네한테 공장을 지어주면 너네는 일자리도 늘어나고 지역 경제도 좋아지는 건데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마침 우리나라 경제 지표가 좋지 못합니다. 생산, 소비, 투자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감소하면서 내수 침체는 고착화되고 있고, 그렇다고 국제 정세가 좋은 것도 아니라 수출 상황도 안 좋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정부 지출을 확대해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계속 나오는 얘기가 세수 부족입니다. 얼마나 부족하냐?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세 수입이 293조 6천억이었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하면 1조 7천억이나 줄어든 겁니다. 기업들도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법인 세수가 감소한 탓이 크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남은 11월과 12월 동안 세금이 작년만큼 거친다 해도 올해 거두려던 세수 목표보다 34조 8천억 원이나 적다고 합니다. 지금 일각에서 주장하는 게 중국 전기차는 보조금을 안 줘야지 부터 시작해서 아예 못 들어오게 막아야지 뭐하냐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주장이 실현되려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견제라도 하려면 이미 정부 차원에서 움직임이 나와줬어야 합니다. 단순히 자유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할 게 아니라요. 우리 정부는 우리 산업을 보호하는 역할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건 당연히 필요합니다. 어떤 움직임이 필요하냐? 이미 역사적으로 우리는 중국을 외교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사드 배치입니다. 물론 결과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치열하지만 과정에 대한 비판은 여야 논평가들 모두의 중론이었습니다. 이 당시 중국이 치사하다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한국을 보복했거든요. 가장 언론에서 많이 다뤄졌던 건 롯데마트의 피해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건 왜 치사하다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한국을 보복했던 거냐, 이거죠. 사드 배치 얘기가 처음 나왔던 게 이명박 정부 시절입니다. 이때부터 이미 중국은 반대 의사를 노골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뒤로 2016년에 황교안 총리가 시진핑하고 단독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때 시진핑이 사드 배치는 어떻게 할 거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겨우 열흘 만에 사드 배치를 발표합니다. 당시 여야 논평가들이 외교적 실수라고 입을 모았던 이유가 중국은 이걸 모욕적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시진핑이 질문을 했을 때 정확하게 설명을 해줬어도 결과가 크게 바뀌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그럼에도 이 질문이 나왔을 때 정확하게 설명을 했다면 보복을 최소화하거나 우리 정부도 할 말이 생겼을 거란 겁니다. 우리가 이 당시 할 말이 없었던 게 아니죠. 중국 입장을 고려해서 레이더망을 800km로 제한했다. 레이더의 탐지 각도도 좁히고 안전장치도 있으니 중국 안보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그리고 이건 한시적인 방어 무기다. 북한이 핵무기를 철수하면 사드도 즉각 철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했으면 우리 정부가 그래도 성의는 보였다고 생각했을 거란 거죠. 그런데 이런 과정 없이 뒤통수를 맞았으니 상대국한테 상황을 공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는 모욕적이라 판단하고 위생점검, 소방점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롯데마트는 영업정지를 당하고 온갖 치사한 방법으로 보복을 했던 거란 말이죠. 즉 중국 정부든 기업이든 어느 정도 견제와 대응을 하려면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교적 움직임도 동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 이유가 유럽은 아예 연합 차원에서 관세 폭탄을 얘기하는데 이게 무색하게 부품값 인하로 대응해버린다는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가격으로 견제를 할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더 치밀한 대응 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사실상 말로만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외교적 문제로 넘어갈 것도 없습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부터 구멍이 그렇게 많은데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중국 전기차를 대응할 수 있겠냐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없다고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요. 핵심은 브랜드 비호감도와 판매량은 크게 상관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싫든 좋든 비아디의 판매량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이건 규모와 영향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중국 내수 판매량이라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미 유럽 판매량 5위권에 진입했고 수출 물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비아디는 또 전기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들도 있습니다. 전기차
보복 관세 같은 것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가지 대안이 있다는 거죠. 애초에 중국 내수 판매량이든 글로벌 판매량이든 상관없는 게 어느 지역에서 팔리든 이미 엄청난 숫자고요. 어디서 팔리든 일단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분명 이 영상도 비아드한테 돈을 받았다부터 시작해서 신중이라는 헛소리가 나올 걸 알면서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건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고 판단했고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뤄봤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